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최진영, 조현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후 1시부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야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는 모습인데 각 당의 대응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또 국내 수산업계 피해 지원을 비롯해서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사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인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한 발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미 그 국민의힘과 지금 그 청와대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 어민 피해를 위해서 2천억 원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 후쿠시마산 어패류 비롯한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이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한 뿐만 아니고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주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그 민주당의 어떤 그 약간 뭐 얘기한다고 하면 호들갑 하듯이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 벌써 그 문재인 정부 때의 청와대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염수 배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주권 사항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IAEA 기준에 맞춰서 배출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것인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되묻고 있는 것이죠. 네. 민주당에서는 어제 저녁에 국회에서 촛불 집회를 벌였고 또 내일은 광화문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하겠다. 이런 어떻게 본다면 장외 투쟁을 이어가겠다 이런 방침, 그야말로 총공세를 예고했는데 이 같은 민주당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말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국가의 중요 책무 중에 하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그 선거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절대로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디에도 대통령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귀를 닫으면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도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거리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은 용산으로 갈 것이 아니고 양산으로 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대응이 미비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본 그 기조는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기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근본이 되는 문재인 정부한테 가서 항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미국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찬성하는 의견을 내달라라는 걸 하면서 그때의 의전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용산에서는 그것을 딱 끌어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여전히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대해서 명확히 밝혔고 나아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계속적인 감시 감독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하는지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은 용산에도 온다고 하면은 양산까지 가시는 게 오히려 정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 그리고 선거를 위해서 가짜뉴스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과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만약에 그 사안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국민이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조차도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어떠한 입장도 제대로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양산을 찾아가라고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하게 될 겁니까? 지금 이미 정권을
즉 여당이 가져온 지 2년 차입니다. 지금쯤은 자기의 책임하에 모든 걸 해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양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차후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일본이 정직한 데이터를 우리에게 제공할지 그것도 의문인 게 우리가 유일하게 요구했던 부분이 우리 전문가를 파견하고 싶다라는 네. 거였습니다.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근데 과연 이후 어떠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일본에서 정부 공개하는 이 정보, 그러니까 일본에서 홈페이지 1시간 단위로 측정 결과를 올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정보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IAEA가 네. 이미 그 최종 보고서에서 특히 배출 지점으로부터 3km 밖에서는 삼중 수소가 자연 상태와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또 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일부 배출이 시작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자연 상태와 비슷한 정도로 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전적으로 동의한다, 찬성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까지 적어도 현행 과학 수준에서 핵물리학과 의학 수준에서는 자연 상태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인정할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후쿠시마산 원전 어패류나 이런 부분이 안전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도쿄 전력에서 일본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정부, 한국 정부, 또 중국 그리고 또 지금 태평양 인근에 있는 국가들까지 다 포함된 이 15개국의 IAEA 검사단이 검사했던 결과를 그대로 발표했던 그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하나도 제대로 반박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는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몇 달 있으면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과학적인 얘기에 대해서 비과학적인 괴담을 얘기하고 있다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죠. 네.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전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과학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한도수 국무총리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니까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라고 하면서 특히나 피해가 우려되는 수산업계 지원 대책도 발표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실과 총리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민주당,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고 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조를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결로 한다고 해서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여론전, 나아가 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뭔가 지금 핵 물질이 방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지금 핵심적인 건 왜 문제가 있습니까? 물 자체에도 문제이지만 그 안에 있는 어패류 그걸 채취해서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방류하는 것 막는다고 해서 막는다고 해서 그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 총리까지 나서서 후쿠시마산 이 어패류에 대해서는 수입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마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어패류 수입을 찬성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가짜 뉴스란 것이죠. 네. 대통령실과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들이 실제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 지금 정부 여당과 야당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두고 싸우는 게 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책임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가 공히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와 여당이 일본 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야당이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추후의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지금 2천억을 마련해서 지금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때문에 2천억 원의 세금을 들여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의 그런 피해 대책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정부에서는 일본 측에 그 재원을 우리나라 어민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재명 대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5번째 소환 조사가 될 텐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30일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왜 30일이냐? 당장 내일 가겠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오는 30일에 요구한 대로 출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30일에는 출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출석 일자를 놓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 최진영 변호사님 어떤 배경으로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정치적 속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을 좀 비난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도가 읽히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만약에 8월 30일 날 이제 소환을 하게 된다고 네. 하면은 그 소환한 이후에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청구는 8월 30일 이후인 9월 달, 즉 국회 정규회 때 하게 될 수밖에 네. 없고 그렇게 되면은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찬반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비명, 친명으로 해서 거의 민주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훨씬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오늘 이미 8월 24일이니까 오늘 가서 조사를 받으면은 비회기 동안 그때 빨리 조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영장을 쳐라. 그런 취지로 이제 압박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이미 지금 검찰로서는 오늘부터 30일까지 다른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일정이 꽉 차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아니고 미리 가가지고 그 다음 날 오라고 했는 날 바로 다음 날 나온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전에 이른바 출석쇼를 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대표, 송영길 변호사님을 변호인으로 영입을 했느냐 그런 지금 비아냥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은 이미 예정된 조사 일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나왔어도 수사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검찰발 신경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야당 대표지 않습니까? 네. 대선 후보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조사 일정이 새어 나왔죠.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대표실에서도 몰랐던 조사 일정이 언론을 통해 나왔다. 그럼 어디겠습니까? 검찰발 언론인 플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로 다음 날 출석해서 조사받는 거 무리수인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보고요. 그 원인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검찰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2년가량 이 사건을 수사를 했죠. 네. 350회 넘게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석 일자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돌연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걸 흘린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에 대한 망신주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는 30일에 나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그날에는 시간을 내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언제쯤 나가서 조사를 받으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조사는 물거품이 되었고 아마 지금 당무가 많다 보니까 당무 일정과 조율을 해서 적정한 시점에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 이미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다음 주 중으로 조율해서 출석해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어차피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들에게 유리한 날짜를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그 날짜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소환 날짜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이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네. 보고요. 이미 검찰에서 제시한 날짜가 30일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이달 중으로 조사를 마치는 게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야지만 그 다음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검찰이 또 8월 30일 조사를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맥락이 있냐면은 이 부분 이른바 쌍방울의 300만 불 내지 800만 불 방북 비용 대납 의혹 뇌물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화영 평화부지사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보고를 받고 사후에도 승인을 받았다라는 그 법적 증언을 받는 것이 다가오는 8월 29일 재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수사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다른 기본적인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소환해서 하는 것이 원칙적인 수사 태도 아니겠습니까? 결국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앞에 기초 조사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사실 지금 만약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지금 민주당이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사업 어떻게 보면 방해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재판이 한 달 이상 공전되지 않았다고 하면 벌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미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와 같은 논란을 자초한 것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출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특권 논란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화영 어떤 그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정상적으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당당하다고 하면은 그 수사한 이후에 나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오히려 국민들은 이재명 이 대표에게 오히려 그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그동안 8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비회기 기간을 가질 것이냐를 놓고 좀 신경전을 벌여왔었는데 조금 전에 있었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대로 25일 그러니까 내일 회기를 끝내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결국 26일부터 31일까지는 비회기 기간이 만들어진 셈인데 국민의힘 윤재욱 대표는 특정인을 위해서 국회가 휘둘리고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해서 최진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 예전 같은 경우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을 어떻게 보면 청구하기 위해서 회기를 비워달라 네. 요청을 했던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안과 이 사안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본인 같은 경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서 무죄까지 받았던 구속영장도 기각됐던 사안인데 과연 이 사안이 그런 식의 어떤 그 본인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비회기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비회기 결정을 해놓고 그때 왜 안 불렀냐라고 하면서 검찰을 비난하기 위한 어떤 민주당의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미 판단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이렇게 비회기를 두는 것도 실질적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위한 밑자락을 까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방탄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조현선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비판을 위한 비판 같은데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회기를 계속 지속을 했을 때 방탄 국회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지금에 와서 이제 회기를 종료를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이런 식의 회기 종료를 하니까 이제 와서는 왜 이재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의 비난을 또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가든지 간에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빨리 완결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회기가 종결되었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정당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옳은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비회기 기간에 검찰에 향해서 영장을 청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민주당의 주장대로 임시국회 회기가 내일 끝나면서 약 일주일가량의 비회기 기간이 생기게 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고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회기 기간 동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과연 청구할 것이냐 아니면 비회기 기간을 넘겨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청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어떤 수사 경과를 봤을 때는 9월 달로 구속영장이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 훨씬 더 크다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의 어떤 최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밑조사가 다 끝나야 되는데 결국 지금 아직까지 이화영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은 있지만 그것이 법적 증언을 통해 가지고 증거 능력을 확보하게 보유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수사가 아직 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밑조사가 끝난 다음에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다고 봤을 때는 결국 8월 30일 날 안 나오면 9월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정치적 논란을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8월 29일 날 재판 이전에
별도로 검찰이 증거 보존 절차를 통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판사들 앞에 세운 다음에 진술을 통해서 그 자체의 어떤 진술을 확보하는 식으로 해서 증거 능력을 담보하고 그 서류를 내는 식으로 해서 이번 8월 9월 정기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 부분을 그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한 가지 저는 방법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은 예외적인 겁니다. 결국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비판을 받았던 게 뭡니까?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자기들 약속했는데 이제는 출석에 대한 것까지도 특권을 요청한다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특권을 더 하나 플러스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민주당은 아셔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미 소환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건만 가지고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민주당이 지금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치고 또 이쪽에서 또 치고 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정치적인 부담이 그 검찰로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비록 이게 따로 돼 있다고 하지만 하나를 합쳐가지고 조사를 함으로써 오히려 나중에 두 개가 기소되는 것도 병합해서 기소를 하면은 형을 받는 데에도 이재명 대표에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뭐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유죄가 됐을 경우에 따로따로 기소가 돼가지고 하나는 서울 고등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하나는 수원 고등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은 형이 2배로 됩니다. 네. 오히려 본인에게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하나로 합쳐서 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 이후에 하나의 판결을 받는 것이 형을 줄이는데도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한 것이 변호사로서의 의견입니다. 네, 조현선 변호사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검찰이 너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전에 그 야당 입장에서는 비회기 중에 청구할 수 있도록 회기도 빨리 종결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말은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체포동의안에 불체포동의안을 쓰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했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오랜 기간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충분히 수사를 하고 종결을 짓고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이고자 오히려 정기국회로 끌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또 달리 보면 아직까지 검찰 자체가 자신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가? 과연 지금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실질 심사를 통해서 기각이 났을 때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어떻게 안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국민의힘 외곽 조직이 본격적으로 좀 가동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기후 관련 포럼을 출범시켰는데 사실 지난 1월에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치와는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가량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어떻게 본다면 다시금 나경원 전 의원이 좀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인데 이 배경은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초대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방송이 있어서 여기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있은 이후에 저출산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또 기후대사로도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임명됐다가 어떻게 보면 당대표 출마 논란의 두 부분을 다 이렇게 자리를 내놓았던 그런 부분인데 다시금 기후와 관련해서 이제 그 포럼을 한다는 점은 본인이 어떤 전공 부분을 좀 더 살리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나아가 정치적인 의미에 봤을 때 정치적인 중앙 무대로 다시 재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결국 이번 모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원내외 어떤 당협위원장들이 참석을 하시고 나아가 지금 뭐 그림에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김기현 당 대표도 구원을 싣고 어떻게 보면 그 당 대표 그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싣고 오늘 직접 가가지고 거기에서 말씀도 하고 당 어떤 그 지도부들이 상당 부분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우리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권은 교체됐지만 아직까지 진정한 정권은 교체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 있는 4월 총선에서 모든 자원을 결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나경원 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나경원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중앙 정치로의 복귀를 넘어서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보수 정권의 전략의 하나로서 하나하나의 행마로 본다고 한다면은 큰 틀에서 내년 어떤 선거가 사실상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내년 선거의 선거전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조윤선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포럼을 진행한다는 것은 총선을 대비한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 유일한 선택지는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사실상 자의가 아닌 타의로 그만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금 현재 포럼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윤심이 어느 정도 나경원 전 의원을 포섭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공천 잡음이 아마 없어야 될 겁니다. 과연 나경원 전 의원을 포섭하는 것이 공천 잡음을 없애는 그런 하나의 방법일지 그건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중진 의원,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수도권 위기론과 맞물려서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수도권 위기론을 얘기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당 총선 공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철규 사무총장이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던 상황이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의 등장이 다시 한번 관심 받는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여성 의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몇 선이나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원내대표까지 네.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설령 지난번 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어쨌든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국 지금 5개월 만에 화려하게 부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저도 한번 직접 뵀습니다만 저 그냥 동작구에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도 조만간 이제 그 포럼을 시작한다고 저에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 그동안의 어떤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이 이제 그 사퇴를 함으로써 받은 어떤 그 채권을 이번에 네. 한 번에 인출함으로써 다시 한번 정치적 재개를 하는데 단순한 그 나경원 전 의원의 이런 그 중앙 정치의 복귀는 본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그 국민의힘 정부의 어떻게 보면 수도권 전략 중의 하나로서 여성 소수자 보호 이런 부분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수도권 전략의 하나로서 나경원 전 의원의 어떤 존재 가치, 의미, 이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계속해서 수도권 위기로는 좀 양당 모두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도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그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여당이 다음 총선에서 꼭 승리하겠다, 수도권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이준석 전 대표 꼭 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외연을 더욱더 넓혀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더욱더 보일 수 있을 텐데 글쎄요. 과연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조현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